안녕하세요. LG전자 HS 클라우드 개발 플랫폼 개발 태스크의 노드 책임입니다. 앞에서 너무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유창하게 발표를 못하는데 좀 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신규 데이터 큐레이션 시스템이란 신규 데이터 큐레이션이란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에서 애저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개발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규 데이터 큐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LG전자의 가전제품을 신규 앱에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면 제품에서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신규 클라우드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플랫폼이 신규 데이터 플랫폼인데, 신규 데이터 플랫폼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많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품 데이터의 요약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규 데이터 큐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제품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는 사람이 알아보기는 힘든 그런 로우한 형태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신규 데이터 허브가 파싱하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꿉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큐레이션 1 데이터, 그래서 큐레이션 레벨 1 데이터, CL1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한국 리전에서만 하루에 2-3테라가 발생을 하는데, 서비스에서 이 데이터를 직접 읽어서 사용하기에는 좀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큐레이션 시스템에서 이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분석, 가공, 처리해서 10분의 1 수준인 하루 200에서 300기가로 요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데이터 큐레이션 시스템의 또 다른 역할은 파편화된 데이터를 표준화된 데이터로 정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품은 더 세분화되어 있고 데이터도 이에 따라서 더 다양합니다. 냉장고를 예로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냉동고의 위치, 그리고 문의 형태, 문의 개수, 그리고 정수 기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품은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에 따라 데이터도 훨씬 더 다양합니다. 제품의 다양한 기능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처리하는 로직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나 그런 각각의 변수 이름들을 모두 조회해서 데이터를 읽어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정리된 데이터를 기대하게 되는데, 신규 데이터 큐레이션에서는 표준화된 로직을 사용하여 일정 부분 데이터를 정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U+ 분이 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해서 올려야 한다고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 소프트웨어를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품을 한번 사시면은 제품을 휴대폰처럼 2년에서 4년 정도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5년, 10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굉장히 힘들게 데이터를 정리해서 1차적인 가공 역할을 하는 데이터 큐레이션 시스템을 만든 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표적인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TDC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CL1 데이터를 제품 데이터로 분류를 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필터링을 하는 그런 부분과, 분류된 데이터를 제품별 로직을 태워갖고 분석 요약하여 CL2 데이터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CL1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부분은 오픈소스 빅데이터 솔루션인 스파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L2 데이터 생성 부분은 각 사업부의 로직을 제공받아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각기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TDC 시스템은 AWS 클라우드 상에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처리하는 작업들은 로직을 가상화해요. 대부분 쿠버네티스 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업의 스케줄링은 에어플로우를 사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파일로 S3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DC 시스템을 소개해 드렸는데 올해 초에 중요한 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AI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HS 사업본부에서는 가전 분야의 AI 활용을 넓히기 위해서 제품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도 애저에 공급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저희 TDC 시스템도 애저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가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제품 데이터도 다양하고 파편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AI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잘 정리된 메타데이터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저에 제품 데이터만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AI를 위해서 데이터의 가공 처리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TDC가 바로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WS 클라우드에서는 신큐 앱이나 신큐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역할을 신큐 데이터 마트가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저의 AI 서비스들이 잘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될 때 여기에도 동일하게 데이터를 공급할 데이터 마트가 필요하게 되었고, TDC 시스템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되었습니다. TDC 시스템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처럼 이전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쪽 클라우드에 동일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기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정리하는 그런 방식을 기본 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클라우드에 동일한 구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병행 운행을 하여 같은 데이터 소스에서 동일한 데이터가 처리되어서 같은 CL2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데이터별로 이것들을 각각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TDC 시스템은 현재 이런 형태의 멀티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는데, 각기 다른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고 또 기존 AWS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양쪽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원천, 동일한 구성의 쿠버네티스 상에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CL2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리고 애저에서는 최종적으로 AI 서비스에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서 MS AI와 통합이 쉬운 패브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저 쿠버네티스로 서비스를 실제 개발 진행하면서 변경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우선 쿠버네티스 밖에서 운영되던 에어플로우를 쿠버네티스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저에서도 에어플로우 호환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저희가 원했던 거는 그 에어플로우가 단독적으로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길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쿠버네티스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AWS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애저에서는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보단 단일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부분을 다 그 스파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경이 발생했던 부분이 이 스토리지 사용 관련 부분인데, 데이터 처리가 대부분 파일 처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블랍 스토리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코드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카펜터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는데 AWS가 개발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AWS에서는 TDC에서는 이 카펜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로젝트 기간 중에 카펜터가 애저에서도 노드 오토 프로비저닝이라는 이름으로 GA가 돼서 현재 애저에서는 카펜터를 사용하여 좀 더 자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된 내용인데요. AWS와 애저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비교해 본 표입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애저에서도 노드 오토 프로비저닝이라는 이름으로 카펜터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거의 동등 수준의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스토리지 변경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애저에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블랍 스토리지를 파드에 직접 마운트해서 쓸 수 있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접 마운트를 해서 썼는데 API 콜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생각보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그 블랍 스토리지 자체가 NFS 프로토콜을 지원해서 PVC 마운트를 할 때 NFS 프로토콜로 변경을 하여 그 비용이 과다 발생되던 부분을 해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 애저에서는 그 웹 포탈 UI 상에서 쿠버네티스의 노드, 노드풀 그리고 파드 상태까지도 모두 간편하게 조회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런 것들은 AWS에서는 텍스트상으로 CLI 명령을 통해 갖고 조회를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던 점은 그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애저가 좀 잘 준비가 돼 있고 그 잘 정리가 돼 있어서 UI적으로도 쉽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특별한 설정을 할 때는 구글링을 하거나 그래도 케이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레퍼런스가 좀 많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느꼈던 점이 약간 애저의 사용은 윈도우즈를 사용할 때의 장단점 그리고 반면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AWS가 리눅스처럼 좀 약간은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지만 디테일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코드 변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AWS에서 데이터 처리 부분은 이미 쿠버네티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코드 변경이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정도는 사실 양쪽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다 운영을 해야 돼서 저희가 코드를 효율화하는 부분에서 발생을 해서 리팩토링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절반 정도가 대부분 블랍 스토리지로 변경하는 스토리지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AWS에서도 S3를 사용하면서 다 SDK를 사용하고 있었고 경로도 변경이 됐고 그런 것들이 모두 블랍 스토리지로 변경을 하면서 SDK 사용을 다 전부 바꾸고 인증도 바꾸고 경로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코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쿠버네티스 상에서 동작을 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식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뭔가 이제 비슷한 게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설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저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그 패브릭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기반의 AI 파운드리와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 패브릭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에이전트라는 기능을 추가했는데 패브릭 내부에서 데이터를 자연어로 질의할 수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CL2 데이터를 이 CL2 데이터의 테이블과 컬럼 정보를 데이터 에이전트와 연결해 코파일롯이나 AI 에이전트 같은 외부 에이전트와 직접 연결하여 그 데이터를 직접 AI가 탐색하고 재가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제품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TDC의 애저 이전이 단순히 데이터 시스템 이전이 아니라 AI 서비스와 잘 연결이 되는 데이터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